이 영상은 세계사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을 정갈하게 가다듬고 따뜻하게 데워주는 에세이집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자분 성함만 들어도 다들 아실 그런 분의 에세이집 결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바로 박완서 작가의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세계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출판사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저자분의 성함을 본 순간 이미 이 책은 읽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박완서 작가님에 대해서 우선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작가님은 1931년 경기도 개풍군에서 태어나셨고 소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어머니, 오빠와 함께 서울로 오셨습니다. 1970년에 여성동화 장편소설 공모에 남옥이라는 작품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2011년 담낭암으로 타계하기 전까지 무려 80여 편의 단편과 15편의 장편소설, 그 외에 다양한 장르의 글을 쓰셨습니다. 이 책은 박완서 작가님의 10주기 기념 에세이집으로 무려 660여 편이 되는 작가님의 산문 중에서 베스트 35편을 선별해 엮은 책입니다. 작품 선정에만 몇 개월이 걸렸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제가 앞서 작가님의 고향이나 서울에 오신 이야기, 등단 같은 전반적인 소개를 먼저 한 이유는 이 책이 삶의 이야기를 다룬 에세이집이고 이 부분들이 중요한 글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책에는 작가님의 인생 전반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렸을 적 시골에서 살던 작가님이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서울에 오고 그로 인해 고향이라는 것이 어떻게 모순적인 존재가 되었는지, 등단을 했을 때의 심정, 문학의 정의와 작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 가족과 함께한 삶의 기쁨,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한 고통과 그리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 책 안에 아주 진솔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의 뒤에 보면 한국 문학의 가장 크고 따뜻한 이름 박완서라고 쓰여 있는데요. 저에게도 역시 박완서 작가님은 너무나 큰 분이고 한국 문학계에 대해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작가님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래서인지 저랑은 좀 거리가 멀게 느껴졌던 것도 있는데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제 기억에 어렸을 때 작가님의 작품을 교과서에서도 만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님의 책은 언제나 필독서였고 어렸을 때부터 이미 이분은 정말 유명한 작가님이시다라는 거를 너무나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작가님의 작품들이 주는 느낌과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작품들을 실제로 읽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인으로서의 박완서라는 분은 사실 상상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알고 있던 작가님은 정말 한 부분에 불과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이 책에 담긴 글 그리고 생각의 탈에는 일상의 아주 작은 순간들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마당에 핀 꽃을 보다가 비 오는 날 길을 걷다가 혹은 배달 일을 하는 소년을 마주하거나 전철역에서 표를 사던 때 등등 지극히 일상적인 순간에서 작가님은 다채로운 이야기를 끌어내십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와 생각들을 단지 소소하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안에 한 사람의 긴 인생과 여러 복합적인 감정들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글을 읽을 때 주로 감명받는 순간은 그 일을 겪어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글이나 어떤 표현을 만났을 때예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나 독창적인 표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상상만으로는 쉽게 꾸며낼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담았다고 해야 할까? 그런 것을 만났을 때 저는 타인의 글을 읽는 것이 이토록 의미 있는 행위이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는 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담백하면서도 진솔하게 쓰여있기 때문에 가슴이 많이 먹먹해지기도 했고요. 작가님이 이 책 안에서 잡문 하나를 쓰더라도 허튼 소리 안 하길, 정직하길, 조그만 진실이라도,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진실을 말하길, 매질하듯 다짐하며 쓰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다짐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저에게 박완서 작가님은 너무나 유명한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모습은 상상하기 힘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는 동안에는 작가님의 옆에서 나란히 산을 걷고 같이 민들레꽃 향기를 맡고 한 우산을 쓰고 빗길에 같이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밀착해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감각이 놀라울 정도로 생생했고
육체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그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작가님과 함께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깊게 몰입해서 읽다가 맨 마지막 페이지를 딱 펼쳤을 때 1931년 10월 20일, 2011년 1월 22일, 그리고 떨어진 꽃 한 송이 그림. 그걸 딱 마주하는 순간 멍해지더라고요. 이토록 생생한 누군가의 생애 감각, 흔적, 그것을 담아낸 작가를 이제는 글로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건가라는 생각에 약간은 울고 싶어지는 기분이었고, 그간 많은 에세이를 제가 읽었지만 에세이를 읽으면서 이토록 작가가 그리운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이 책만큼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강하게 느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이 우리의 곁을 떠났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책 전반에서 느껴지는 정서랄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일들을 겪어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글이 주는 울림이랄까? 많은 이유에서 여운이 진하게 남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 담긴 문장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생애 감각을 그토록 생생하게 느꼈던 것은 문장 덕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에 수록된 글들 중에는 작가님이 20년 전, 30년 전에 쓰신 글들도 있다 보니까 오래전에 쓰였던 단어들 혹은 우리말 단어, 한자 표현 같은 것들도 있어요. 물론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고 오히려 문장을 읽는 재미를 더해주는 그런 단어들이었는데 묘사하고자 하는 감각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는 건 물론이고 실제로 이렇게 입으로 발음을 하면서 따라 읽고 싶어지게 하는 문장들이었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월이 느껴지는 문장 혹은 작가님의 글에 담긴 입말이 주는 애틋함 내지는 안온함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작가님의 글과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낸 독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이 글과 문장이 주는 왠지 모를 애틋함, 어딘가로 마침내 돌아왔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읽는 내내 참 편안해지더라고요. 이미지로 표현을 해보자면 고즈넉한 언덕을 올라서 푸른 들판과 아담한 집 한 채를 바라보는 느낌이랄까? 독서 다이어리에 여러 페이지 필사를 했고 같은 부분을 막 4~5번씩 읽기도 하고 그러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여러모로 쉽게 내려놓기 힘든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너무나 힘든 1년을 보냈잖아요. 사람 간의 접촉이 두렵고 거리를 둔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했고 여전히 마음이 많이 지쳐있기도 하고 그래도 새로운 해가 밝은 만큼 좀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시점에 이 책이 큰 위로이자 잔잔한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그리웠던 것은 사람의 온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 책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적절한 온도로 데워주거든요. 순식간에 확 끓어오르는 게 아니라 너무 뜨겁지 않은 온도로 천천히 그러나 오래 온기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이 책을 이 시점에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지난 해를 그래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좀 더 정갈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이었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 소중한 책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당엔 나무도 몇 그루 있는데 화초하고는 달리 내 유년기의 나무는 살구나무밖에 없다. 박적골 집의 살구나무는 담장 밖 뒷간으로 가는 길모퉁이에 서 있었다. 지금 우리 집 살구나무는 담장 안 서쪽 모퉁이에 서 있다. 담장 밖 시냇가에 황금 갑옷을 입은 듯 장엄하게 물들었던 은행나무가 엊그저께 아침에 보니 마지막 잎새도 안 남기고 황량하게 옷을 벗어던져 내가 본 찬란한 영광이 꿈인 듯 허전하더니 살구나무는 천천히 질 모양이다. 바람이 불 때마다 뚝뚝 떨어지는 낙엽은 은행나무처럼 찬란하지 않은 소박한 누런색이지만 가지 끝의 잎들은 부끄럼 타듯이 살짝 붉다. 저 고운 빛깔을 무엇에 비할까? 혼자 보기 아까워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딸애가 푸듯이 말했다. 엄마, 저 살구나무 가장비 좀 봐요. 꼭 봉숭아 꽃 물든 손가락을 뻗쳐들고 있는 것 같잖아요. 아, 그래 바로 그 빛깔이었구나. 딸의 표현은 절묘했고 나는 감동했다. 누가 왜 사느냐고 물으면 그 맛에 산다고 해도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박완서 작가님의 에세이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라는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에게는 너무나 큰 존재였던 박완서 작가님이 더욱 친근하고 더 그립게 느껴지는 그런 독서였습니다. 그게 에세이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한 명의 작가, 유명한 사람, 그런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내밀한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는 것. 정말 오랜만에 저자와 깊은 교감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독서라서 여러분께도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사시면 이런 게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첫 독자 이벤트라는 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책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나 책 속의 좋은 문장을 이 앞면 원고지에 필사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나 해시태그를 포함해서 사진을 올리면 응모가 되고 매주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스타그램 세계사 콘텐츠 그룹 계정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좋았던 문장을 여기에 필사를 해서 공유를 해보는 것도 좋은 독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 책을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 이 영상은 세계사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 영상이었습니다.